안녕하세요. 기억력 마스터 정겨원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공인중개사 시험 내용에 기억법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각자 준비하는 시험은 다르겠지만 새로운 용어를 외운다거나 특히 도표 같은 것들을 외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준비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관련 상식이나 기억법으로 접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개념은 공인중개사 공법에서 나오는 이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듣자마자 뭔가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느껴져요. 그죠? 이름이 어렵습니다. 뒤로 가기 누르지 마시고요. 딱 1분 만에 해치워 봅시다. 우선 뭐든 이해가 기본이니까 우선 뜻부터 알아볼게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만큼 땅이 있고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1층 바닥 면적이 있잖아요. 땅에 대한 이 면적의 비율입니다. 꽉 채워서 지으면 건폐율 100%겠죠. 만약 100제곱미터의 땅에 50제곱미터 면적만큼 건물을 올렸다면 건폐율은 50%일 것입니다. 건물이 몇 층이든 상관없습니다. 1층 면적만 따집니다. 자, 개념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을 외워야 되니까 다시 좀 차분히 살펴봅시다. 한자어든 영어든 이런 개념적인 용어가 나오면 이름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건폐율, 이름을 우선 보면 건은 건축할 때 지을 건자인 것 같고요. 율은 당연히 비율할 때 그 율일 것이고, 이 패가 무엇일까요? 덮을 패랍니다. 즉 건물이 덮고 있는 땅 면적의 비율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뭔가 개념은 알겠는데 건폐율이라는 단어가 기억에 잘 안 남을 것 같다는 그 느낌이 들면 어떡할까요? 기억법으로 변환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이 단어랑 친해져야겠죠. 저라면 건폐를 뒤집어서 폐건 이런 발음이 나니까 폐건전지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층, 3층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층 면적만 따지는 게 중요하니까 이 폐건전지를 바닥에 흩뿌려서 건물 면적만큼 놓여있는 상상을 해보는 거죠. 건전지는 뭐 2층, 3층에서 던져도 중력 때문에 1층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1층이다 라고 자신을 납득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건폐율 끝났습니다. 자, 다음 용적률 한번 가봅시다. 용적률은 전체 대지 면적에서 건물 각 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폐율은 1층의 면적, 즉 건물의 넓이라면 용적률은 1층, 2층부터 맨 위층까지 각 바닥의 면적을 모두 더한 값이니까 건물의 높이와 더 관련이 있겠죠. 이것도 이름 우선 살펴보면요. 용적률에서 용은 담는다고 할 때 우리 용기에 담잖아요. 그 할 때 용자고요. 이 적은 쌓을 적자, 미적분할 때 그 적입니다. 그러니까 층층이 면적을 쌓아둔 정도를 나타내는 게 용적률이라는 말이구나 라고 저는 이해를 해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더 기억에 잘 남기기 위해서 기억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용적률에서 용에 주목해서 드래곤, 용으로 변환을 해볼게요. 기억법은 장면을 잘 만들어야 되니까 용이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올라가면서 모든 층의 바닥을 파바바바박 이렇게 뚫고 승천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용적률에 지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럴 땐 용이 지하를 무서워한다 라고 생각하면 예외적인 사항도 함께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용적률도 끝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생긴 건물은 건폐율 50%, 용적률은 150%가 되겠죠. 이 정도 개념은 솔직히 무슨 기억법 하지 않아도 이해만 제대로 되면 기억이 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용도 지역별로 이 건폐율과 용적률의 제한이 몇 %인지 다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로 되어 있는 거 외우려면 정말 쉽지 않죠.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개만 같이 해보면서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니까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뉘고요. 그 안에서 1종, 2종, 3종으로 또 나뉘고 그렇네요. 이 건폐율 뿐만 아니라 용적률도 있을 텐데 이거 미쳐버리죠. 이거 그냥 외워야 된다고 하면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럴 땐 기억법을 적용하면 참 좋아요. 그냥 외우지 말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저라면 전용 주거지역은 전용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서 여성 전용 주택이라는 이미지로 변환해 보았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이 꼭 그런 뜻은 아닐 텐데요. 각 지역에 대한 자세한 뜻이나 이해보다는 우선 시험 보려면 외워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부분은 별도 공부로 이해하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우선 전용 주거지역은 1종이나 2종이나 전부 다 50% 이하니까 50%만 기억하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숫자 5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건폐율이 5% 이하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 5만 기억해도 나중에 50%라고 떠올릴 수 있겠죠. 자, 이제 여성 전용 주택 그리고 숫자 5를 연결해서 장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숫자 5를 형태로 변환해서 이 열쇠로 변환을 해봤고요. 이를 여성 전용 주택과 연결해서 여성만 들어갈 수 있는 집에 여성분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외워졌죠? 아주 쉽게 끝나버렸습니다. 다음 일반 주거 지역은 1종 60%, 2종 60%. 그런데 3종이 50%네요. 이럴 땐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3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각 층을 1종, 2종, 3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를 넣어두는 거죠. 1종, 2종은 6이니까 저는 6을 골프채로 변환하겠습니다. 그래서 1, 2층에는 골프채가 있는 거죠. 뭐 일반적인 집에 골프채 하나쯤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또 혼자 납득하면 됩니다. 3종은 50%니까 3층에는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 일반 주거지역에서 1종, 2종은 골프채니까 60%. 자, 3종은 열쇠 몇이죠? 50%. 끝났습니다. 준주거지역 하나만 더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인데 뭐 준자가 들어갔으니까 딱 뭐겠습니까? 사람 사는 곳만 있는 건 아닌가 보죠. 찾아보니까 주거지역 위주인데 상업적인 기능도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준주거지역은 상점 같은 곳들도 이제 있겠죠. 그러니까 더 예쁘게 꾸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0%를 외울 때 7이니까 7, 7이니까 이 페인트 7. 그래서 가게 페인트 칠을 한다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준주거지역 몇이라고요? 7, 70%. 끝! 자,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 이런 느낌으로 스스로 만들어 보시면 외우기 어려웠던 정보들도 기억에 많이 남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힌트가 주어지면 시험 시간에 떠올릴 수 있는지 그건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정보만 기억법으로 빠르고 간결하게 처리해버리면 외울 게 있을 때 대단히 유용합니다. 일단 또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기억력 매거진 구독자분들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암기 때문에 합격 못하는 분들, 특히 중개사 쪽은 이 중년분들께서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려운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억력 마스터 정겨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